제4회 50강입니다. 오늘은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0쪽입니다. 네, 50강. 네, 많이 왔죠? 벌써 강의를 50개나 이제 녹화하게 되는데요. 감회가 좀 남다르기도 하고 그만큼 선생님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조선이 개항한 이후에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생활 모습은 지금의 생활 모습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과 닮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교과서 70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된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네, 전등과 가로등의 설치로 밤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밤이 되면 지금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불빛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뭐 잤던 거죠. 아니면 뭐 촛불 이런 게 있지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등과 가로등은 넓은 범위를 이렇게 밝혀주다 보니까 밤 시간을 이용한 사람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이 전등 같은 경우는 경복궁, 다시 말하면 고종 황제가 있었던 경복궁에 최초로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문자나 숫자를 전기 신호로 바꿔 보내는 걸 얘기하는데, 이 전신과 전화가 설치되어서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 전 같으면은 이 뭐 편지를 직접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또 전화를 이용해서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모습을 크게 바꿔 놓은 것은 전차였다. 전차는 지하철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전차 여기 사람들이 탄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도로 위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기차는 또 아니지만은 기차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마을 주위를 돌아다녔던 전기로 움직이는 차를 이 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존봇대를 세웠다. 그 이유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의식주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리에는 다양한 색깔의 모양과 서양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옷차림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양식 군복을 입은 이 군대도 등장했다. 그래서 신식 총으로 훈련하는 군인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서양식 음식과 식사 문화도 들어왔다. 궁중에서는 임금님이 사는 곳에서는 커피와 홍차를 마셨고 서양식 요리와 과자도 전래되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가 굉장히 즐겼던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식 요리를 먹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사파가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뭐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컵이라든지 서양식의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이런 섞여 있죠.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모습 보니까요. 이런 이 머리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짧게 단발령이 실시된 이후에 이렇게 점차 사람들이 짧은 머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군복을 신식총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72쪽.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에서 이제 집 부분 보겠습니다.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서양식 건축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뭐 나무와 돌뿐만 아니라 이 벽돌, 시멘트, 뭐 유리 등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더욱 강조되죠. 왜? 우리가 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에게 여러 이권들을 내주었고, 그다음에 많이 배워야 우리가 그만큼 깨우쳐서 이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우는 관리학교라고 나와 있죠. 이 관리학교 국가기관에서 세워 운영하는 학교, 지금으로 치면 뭐 국공립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학교, 뭐 중학교, 기술학교, 뭐 외국어학교 등 다양한 관리학교 세워졌고, 이 소학교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학교 위에도
애국지사단체,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사립학교를 또 세워요. 이 나라에서 세우는 것 외에도 사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대식 교육을 하였다. 사립학교라고 하면 이 개인이 세운 학교를 얘기합니다. 관립학교, 국공립학교는 나라가 세운 학교를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사립학교 이 배제학당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식 학교의 수업 모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칠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책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모습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덕수궁에 보면은 이 현대식의 건물, 이 석조전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외에도 뭐 신문사나 서양식 무기공장, 서양식 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 이거 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 머리카락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이건 뭐의 영향이죠? 네, 유교의 영향이죠. 이 유교가 이제 이 유교의 영향이 많이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상투를 틀었는데 이걸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단발령이 의무적으로 실시돼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머리 기른 사람들, 머리 자르지 않은 사람들 막 무조건 잘라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단발령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뭐 이 기차는 전차고는 조금 다르지만 전차보다는 더 빨리 이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기차는 많은 사람과 물자를 먼 곳까지 빠르게 실어 날랐다. 철도가 놓이면서 당연히 마을의 모습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도 생겨났다. 그렇지만 철도는 일본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침탈의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철도를 놔서 많은 일본군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또 무기도 실을 수 있고 우리의 쌀과 자원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는 생각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더 침략하려는 그런 아주 나쁜 목적으로 철도를 만들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화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 전차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차는 당시 인기가 많았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차를 구경했다. 선생님이 정리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된 생활 모습. 그래서 뭐 전등, 가로등, 그 다음에 전화, 전신, 전차, 기차 이렇게 나와 있죠. 전등, 가로등은 밤 시간을 이용한 사람이 늘어났고 경복궁에 최초로 설치했다. 전화, 전신은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전차는 도로를 정비하고 전봇대를 세웠다. 그 다음에 빠른 이동이 가능해졌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차는 많은 사람과 물자를 먼 곳까지 빠르게 실어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의 조선 침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무기 수송, 뭐 군량 및 지원, 뭐 그다음에 일본군이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요. 달라진 의식주의 모습, 옷에서 보면 다양한 색깔, 그 다음에 모양의 서양 옷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서양식 군복을 입은 이런 신식 군대도 등장했고, 먹는 거에서는 커피와 홍차, 서양식 요리와 과자, 그 다음에 문화도 달라져서 남녀가 모여서 먹는 그런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보면은 서양식 건축물이 등장했죠. 벽돌, 시멘트, 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높아진 교육열이 왜 높아졌냐? 배워야 강해진다. 우리가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면 이 서양의 열강에 대항하려면 우리가 빨리빨리 배우고 깨우쳐서 서양의 이런 아주 못된 속셈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 다음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관립학교, 네,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 학교.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관립학교는 그래서 나라에서 세운 거고, 사립학교는 개인이 세운 거고, 애국지사나 단체, 선교사들이 사립학교를 세워서, 네, 근대식 교육을 했다.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조선의,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이 달라졌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